네, 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이지은입니다. 오늘 만나서 조금 리더님들 얼굴 보면서 강의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줌으로 강의를 좀 하게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첫 번째 성공의 8단계 첫 단계를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공유하고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공의 8단계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할 거예요. 근데 성공의 8단계가 어떤 건지 다들 또 알고 가면 좋으시니까 1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 2단계는 결단, 3단계는 명단 작성이고요. 4단계는 초대, 그 다음에 5단계는 STP,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이라고 하고요. 6단계는 후속 조치, 7단계는 상담, 8단계 국제.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성공을 하려면 이 단계를 무조건 거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단계는 1단계 꿈과 목표 설정과 2단계 결단과 그리고 3단계 명단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고 하면 바로 레디, 준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 이 단계를 잘 밟아가다 보면 준비하면 나중에 이제 액션하고 결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준비의 단계. 저는 항상 어떤 것을 할 때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꿈과 목표 설정 1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처음엔 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꿈을 생각할 때 되게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꿈을 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유산화를 하려는 정말 간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꿈을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 그것을 꼭 시각화, 순상화 하시는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죠. 드림이라고 써 있어요. 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유전하면서 참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뭐 꿈이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꿈이라는 단어를 듣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꼭 유산하면, 그쵸? 꿈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리더님 꿈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 꿈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시는 거죠. 이전을 시작하시면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기 위한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꾸만 꿈을 꾸는 어떤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꿈을 가진 자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본인의 확신을 가지는 유산화 사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꿈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처음 사업 시작하시면 어떻게를 되게 많이 물으시게 돼요. How?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그 어떻게를 낳는 것은 why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이루고 싶은지, 왜 유산화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꿈의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정말 명확한 why가요. 진정한 how를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why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why가 그렇게 진정한 how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라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 유선화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혹시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면 명확한 why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how는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실 거라는 거.
네,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꿈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꿈을 막연하게 또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꿈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기쁨이나 만족감 또는 평화로움을 느낀 일이,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생각난 것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을 한 두 줄 이내로써 또 써보는 거예요. 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 기뻤던 거, 좋았던 거, 만족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한 줄 이내로, 뭐 두 줄 이내로 이렇게 써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그 꿈,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상상하시는 거예요. 상상. 상상하는 것 중에서는 촉감까지 느껴지도록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망상이나 공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상상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상상이에요. 근데 망상이나 공상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나 공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상상을 하는 거죠. 촉감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느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꿈 자체가 여러 개여도 그리고 몇십 개여도 몇백 개여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꿈에 매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꿈이 언제든 꿈도 수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무엇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린 마음 가지시는 거고요. 그 다섯 번째는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어떤 이유,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명확하게 하시는 것. 그거 자체가 꿈을 찾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를요, 꼭 해보시길 바래요. 성공자들이 꿈을 찾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와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꿈을 우리가 꿈에 대한 명확한 Y가 생겼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꿀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실행시켜주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목표.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꿈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되게 막연한 어떤 뿌연 이렇게 안개가 거친 것 같은 그런 가려진 그런 길을 보이는 길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다예요. 전체적인 목표. 꿈이라고 하면 어떤 기간이나 막연한 그런 내가 생각한 그런 상상 속에 나의 꿈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가 인생을 살면서의 전체적인 목표를 크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계획 안에 내가 20년 뒤에 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목표가 크게 있다고 하면 그 세부적인 목표는 이제 기간을 정해야겠죠.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뭐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더 크게는 뭐 20년 뒤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년, 3년, 5년, 10년의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각각이 다르겠죠. 그 부분을 설정하시고 그 기간을,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토대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계획,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달성을 위한 데드라인을 정했고 행동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즉시 실행해 보는 거예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1년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상반기, 하반기, 또 분기별로, 또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계속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목표를 즉시 실행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6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목표나 행동 계획을 수정하는 거. 이건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목표나 어떤 목적적인 부분에서는 신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어떤 목적이나 목표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행동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모일 수 없는 대면의 상황이 되지 않으니 줌으로 행동 계획을 수정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모일 수 없는 이제 모임들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어떤 행동 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에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목표와 행동 계획을 수정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표나 행동 계획은 수정할지언정 일곱 번째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못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뀐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작은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했다고 하면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1번부터 8번까지의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이것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종이에 적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목표 설정하신 거, 세부적인 목표 설정하신 거, 데드라인 정하신 거, 어떻게 행동 계획을 할 거라는 거, 즉시 실행을 하면서의 이 이야기들, 그리고 목표가 이제 수정되고 행동 계획이 수정되는 거, 그리고 중단하지 않은 부분, 스스로 목표 성취하고 달성한 거, 칭찬하고 격려했던 거, 반드시 목표는요, 종이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든 어떤 강사든. 근데 그 시각화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제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은요. 그냥 의식,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보다 3만 배의 효과가 있대요. 어떤 3만 배의 어떤 힘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것을 종이에 적고 시각화하고 보고 읽고 그다음에 말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행동, 그런 행위 자체가 나의 잠재의식의 무의식 속에 계속 각인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잠재의식이 계속 그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에 적고 그것을 시각화하셔서 여러 군데에 또 붙여두시면 훨씬 내가 어떤 달성을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보다 그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의 목표에 나의 꿈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 중에서 또 내가 해보면 좋은 것은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들을 적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적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계속 읽고 보고 시각화해서 계속 붙여놓으시고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그러시다 보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어 있을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전 또한 또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꿈과 목표 정하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결단하셔야 되죠. 여기 써 있어요. 열정적인 결단을 해야 된대요. 열정적인 결단. 어떤 게 열정적인 결단일까요? 결심과 결단에 대한 차이를 많이들 얘기해요. 결심은, 그래, 나 결심했어. 정말 마음을 먹는 건 결심이에요. 근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해야지?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요. 무엇을 포기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과 목표를 설정했고 그 설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지 먼저 결정하는 거, 결단하는 거, 그것이 결단이에요. 열정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거, 열정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이래요.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곳에 에너지를 쓸 것인지, 모을 것인지, 집중할 것인지, 집요하게 집중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열정적인 결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진정한 열정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내가 이 일을 내가 또 나의 목표를 나의 꿈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예요.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임하고 있는지 나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 성공적인 태도와 자세를 형성한 사람들, 열정적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바로 고개러예요. 고개러. 성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의 고개러인데요. 고개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고개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고개러는요. 첫 번째는 하루 비즈니스 도서. 비즈니스 도서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만 관련된 도서가 꼭 아니어도 돼요. 여기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도서 자체가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책을요, 15분 이상 매일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강의 듣고 오늘 이제 11시에도 유튜브 라이브 이제 생방송을 했잖아요. 그것도 들으시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는요, 많은 강의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강의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동기부여 영상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거, 유산화에 관한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 시청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 제품 애용이에요. 애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용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이 제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 정도로 유산화 제품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애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의 습관적 참석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 그리고 습관적 참석이에요. 어떤 거, 이건 갈 수 있고, 이건 못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팀 안에서 어떤 미팅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미팅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런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홈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라인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팅이 있지만 그 미팅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미팅 하자고 올라왔을 때 습관적으로 아, 난 당연히 저기에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참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습관적인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프로덕트 플랜. 사업 설명을요, 부업자라고 하면, 내가 투자 트리셉을 가지고 있는 유산화 부업자라고 하면, 월에 15회. 전업자라고 하면, 유산화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월에 30회 이상 하는 거예요. 이게 열정적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고개로 하는 내용이에요.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강의나 음성, 이런 영상, 이런 것들 시청하는 거, 전 제품 애용하는 거,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거, 그리고 프로덕트 플랜. 사업 설명을 15회에서 30회 이상 하는 거. 이게 고개로 하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오늘 체크해보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죠? 그러면 열정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제가 파트너분들 이제 결단을 시키고 너무 싶은데, 그쵸?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더라고요. 확신이 없으면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조차도 이것들이 없으면 결단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만한 확신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요. 네 번째는요, 수입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확신은요, 결국에는 경험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간접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직접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까 고개러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간접 경험은 강의를 듣고요. 책을 듣고요. 시스템, 어떤 이제 미팅이나 이런 시스템 안에 참여하는 거 있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간접 경험이 쌓일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듣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듣기도 하고요. 또 보상을 어떻게 보는지, 수익을 어떻게 이제 받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서는 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성공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연히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동기부여받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처럼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성공자들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간접 경험들이 쌓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이 회사나 어떤 아까 제품 이런 수입 이런 것들의 확신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경험 뭐예요? 제품 같은 경우에 직접 써봐야죠. 내가 직접 제품을 써보고 정말 사용해보고 애용까지 갈 수 있을 정도 이 제품을 알아보고 써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알아봐야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실질적으로 정말 이 회사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탄탄한 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 너무 많죠. 뭐 뉴욕증권거래소에 들어가 본다든지 또 내가 직접 이제 경험을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역삼에 지사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요. 컨벤션이 뭐 3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직접 미국에 가서 어떤 공장이라든지 우리 연구진들 R&D 팀을 본다든지 뭐 RNS 박사님을 실제로 뵌다든지 뭐 이렇게 회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주에 우리 주급받는 회사니까 경험해봐야 그 수입이 정말 가능하겠구나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쌓아가야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확신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험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니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봐야 되는 거죠. 행동은 어떤 걸 해야 돼요? 제품을 써봐야죠. 아까 말했듯이 회사를 이제 가봐야죠. 직접 발로 가봐야죠. 미팅을 해봐야죠.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전달을 해보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그쵸? 그래야 경험이 쌓일 거니까요. 확신이 없으실 때 경험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제품을, 회사를, 미팅을 행동해 보시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있으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1단계로 돌아가서 Y를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설득돼야지 행동할 수가 있어요. 나를 설득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까 이제 결단적인 부분에서 확신, 경험, 행동, 결국 나를 설득하는 부분까지 돌아왔는데요. 나를 설득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영업사원은 아니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업사원들도 처음 단계를 뭘 하냐면요. 제품을 공부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을 설득하는 일부터 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정말 최고고 이 회사의 제품, 최고의 회사의 제품을 전달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속된 말로 꼴리지 않는 정말 너무 괜찮은 제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하는 일도 본인을 설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왜냐? 내가 정말 좋고 내가 정말 괜찮아야 전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결국엔 어떻게가 아닌 Y인 거예요. 나를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만약에 결단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말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설득이 됐는지, 내가 설득이 돼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해서 충분한 경험이 쌓였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아까 그런 것들 제품이든 회사든 수입이든 나의 미래에 정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확신이 내가 있는지 그것들을 거꾸로 점검해 보시다 보면 내가 또 뭘 놓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단까지 했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명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상이 없는 사업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다 타겟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냥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근데 대상은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제 모토, 회사의 모토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 나를 통해서 건강을 찾고 싶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명단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 그냥 다 적어보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렸죠? 시각화하는 거, 적어보는 거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근데 적어보는 거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들,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킬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능력은 있지만 학력이나 경력 부족으로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 최근에 결혼을 해서 수입을 늘려야 하는 사람들,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또 단체나 조직의 리더로서 활동하는 사람들, 의사나 변호사,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의욕이 넘치고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 자신의 분야에 성실한 기술자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직한 사람이거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 학교나 학원, 교사 분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을 또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빼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본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모든 사람한테 당연히 유산화를 전달해야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명의 명단을 적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면 그 중에 거의 한 2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적어야 그 중에, 그쵸? 그 중에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을 찾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빼먹지 않고요. 미리 판단하지 않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으시고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네. 뒤에 이제 성공의 8단계를 들으시다 보면 뒤에 여러 단계들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서 상담적인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은 더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거 아는 모든 사람을 적고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의 키포인트는요. 이거예요. 누구도 빼먹지 않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상담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별표 2개 쳐놨죠. 일단 적고 나서 뭔가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을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상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처음에 조금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달함에 있어서 내가 적은 모든 사람들 한테 있어서 유산화를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를 만들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은 스폰서가 알려주는 어떤 길들 있죠. 스폰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안전하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내 길을 안내해 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상담하시면 분명하게 명단을 쓰신 분들에 있어서 결과를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제 사업을 2018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2018년 12월 시작해서 1년 1개월 만에 이제 골드 디렉터로 승급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1년 뒤에 루비 디렉터로 승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급이 루비 디렉터인 건데요. 제가 결단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었던 것들을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2018년 12월에 사인업을 하고 1년, 네, 2019년 12월에까지, 예, 그리고 2020년 1월에 골드 승급을 하면서 의 결과예요. 보시면 퓨처리더스 어치버를 제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퓨처리더스 디렉터를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리더십 서밋이라는 것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우스 안에도 이제 들었어요. 이걸 좀 설명드리면 퓨처 어치버라는 직급은요. 여러분 우리 주급받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주에 400 CVP 그러니까 400 맞죠? 네, CVP 4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주급을 받고 그걸 4주 연속 그러니까 월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면 퓨처 리더스 어치버라는 직급에 도달하게 돼요. 그 직급을 달성한 거고요. 퓨처 리더스 디렉터는요. 주에 65만에서 한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게 되면 주급을 받게 되면 4주 연속으로 받게 되면 퓨처 리더스 디렉터라는 직급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또 달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리더십 서밋 같은 경우에는 600 CVP,
음, 619EP를요, 13주 연속 달성했을 때, 그 리더십 서밋이라는, 그래서 여행도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주거든요. 그것을 달성한 내용이고요. 그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로 해서 또 회사에서 또 여행을, 그로우스 여행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달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퓨처 디렉터, 브론즈, 리더십 서밋, 그로우스까지 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퍼시픽 라이징 스타 24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집중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단계 꿈과 목표 설정을 정말 명확하게 하시고요. 2단계 정말 제대로 결단하셔서 3단계 명단 쓰셔서 그 다음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시면서 정말 성장하는 다가올 2022년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